저는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으로 10년째죠. 말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엘리베이터 점검하고 복도 전등 갈고요. 그런데 점심때쯤 관리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 소장님, 저 오성자예요. 제가 피아노 하나 내놨으니까 빨리 치워주세요. 피아노요? 네, 관리소 앞에 놔뒀어요. 오늘 중으로 처리해 주셔야 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있더군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색은 발에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혼자 옮기지? 중얼거리며 피아노를 밀어봤습니다.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한참을 끙끙대며 끌었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쓰레기장까지 옮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피아노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뚜껑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건반이 드러났어요. 누렇게 변한 상아색 건반이었죠. 손가락이 건반 위에 얹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연습실의 냄새가 났어요. 밤늦도록 연주하던 그때가요. 누군가 제 연주를 듣고 울던 모습도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한 음을 눌러봤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래도 음은 나왔습니다. 아직 소리가 나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피아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관리소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결국 피아노 옆에 주저앉았어요. 건반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었죠.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오래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관리소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여전히 피아노 앞에 있었습니다. 소장님, 아직도 거기 계세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실 쪽이었습니다. 박 선배 목소리였죠. 네, 지금 들어갑니다. 대답은 했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피아노가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채요. 그렇게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이제 정말 들어가야 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죠. 피아노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피아노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피아노 생각이 자꾸 났죠.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쓰레기장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죠. 피아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뚜껑을 열었어요. 한 곡만 쳐볼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의자를 가져와 앉았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어요. 쇼팽의 이별의 곡이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죠. 조심스러운 선율이었어요. 음들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요. 건반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연주에 빠져들었죠. 대학 연습실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연습하던 그때가요. 교수님의 칭찬도요. 더 깊게, 더 진하게 표현해 보세요.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섬세하게 건반을 눌렀죠. 곡이 절정에 다다랐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졌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손을 내려놓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 선배가 서 있었죠. 선배님, 언제부터 거기? 아까부터 들었네. 자네 손은 아직 그대로야. 박 선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죠. 그때 그 실력 그대로네. 아니, 더 깊어진 것 같아. 선배님,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연아, 왜 그만뒀는지 알아? 나도 다 봤으니까. 박 선배가 피아노 옆에 섰어요. 건반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연주의 말이야. 자네 손목 다친 거. 그 얘기는 괜찮아. 지난 일이잖아. 근데 자네 음악을 놓은 건 아니었구만. 박 선배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가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선배님, 저는 그냥이 아니야. 방금 연주 들었어. 자네 마음이 다 느껴지더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대학 때 기억나나? 자네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기억하죠? 그때 자네 눈빛이 정말 빛났어. 살아있었지. 박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묵직한 손길이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다시 시작해도 돼. 너무 오래 숨어 살았어. 선배님, 저는 이제 나이가 뭐가 중요해. 자네 손은 아직도 살아있잖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죠. 괜찮아, 울어도 돼. 박 선배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요.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나가서 연주했죠. 누가 듣든 말든요. 그냥 치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관리소 문이 열렸습니다. 김 대표가 들어왔죠. 소장님, 실례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김 대표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어요.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더군요. 저 소장님, 박 선배님한테 들었어요. 뭐요? 소장님이 피아노 치신다고요. 그것도 정말 잘 치신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냥 취미였습니다. 취미 수준이 아니라던데요. 박 선배님이 엄청 감동받으셨대요. 김 대표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계획이 있어 보였죠. 소장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다음 주 반상회 있잖아요. 거기서 짧게라도 연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반상회에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치라고요? 네, 요즘 주민들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다들 각자 사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제가 음악이면 다들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소장님 연주 한 번만 들려주세요. 김 대표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소장님. 네,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아파트 분위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김 대표가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다니요. 상상만 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 선배를 만났어요. 경비실 앞이었죠. 선배님, 김 대표한테 말씀하셨죠? 그랬지. 왜?
사람들 앞에서 치라는데요. 그래, 잘 됐네. 박 선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선배님, 저 자신이 없어요. 40년 만인데요. 도연아, 자네 매일 밤 치잖아. 실력은 문제 없어. 그게 아니라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나?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선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도연아, 그때 일 때문이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요. 박 선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 잘못 아니야. 그땐 운이 나빴던 거지. 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 용서해. 자기 자신을. 박 선배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동시에 따뜻했죠. 한 번만 해봐.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선배님, 내가 옆에 있을게. 걱정 마.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쓰레기장 피아노 앞에서요. 손가락이 뻣뻣해질 때까지 쳤죠. 그래도 불안했어요.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졸업 연주의 무대였죠. 모차르트 협주곡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을 준비했어요. 무대에 올랐을 때가 생생합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객석이 꽉 차 있었어요. 교수님도 계셨고요.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2악장 중반쯤이었죠. 갑자기 손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아, 작게 신음이 나왔어요. 건반을 잘못 쳤습니다. 음이 틀렸죠. 당황했어요. 손이 더 떨렸습니다. 계속 연주했지만 엉망이었어요. 손목은 점점 더 아팠고요. 결국 중간에 멈췄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했죠. 객석은 조용했어요. 무대를 내려왔을 때요. 교수님이 달려오셨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손목 다쳤니? 죄송합니다, 교수님. 병원부터 가보자.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손목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고요. 무리한 연습 때문이었죠. 한동안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피아노를 놓았어요. 다시 무대에 설 자신이 없었죠.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중간에 망친 학생으로 기억될 것 같았어요. 졸업 후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 관리소장이 됐죠. 피아노와는 완전히 멀어졌어요. 건반을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다시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처럼 망치면 어쩌죠? 또 실패하면요? 소장님, 박 선배가 다가왔어요.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걸 봤나 봅니다. 또 그 생각하고 있지? 네. 도연아, 그때 자네는 학생이었어. 지금은 달라. 하지만요. 자네 지금 연주 들어봤어? 그때보다 훨씬 깊어. 박 선배가 피아노 옆에 섰어요. 건반을 가볍게 쳤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쌓인 게 있잖아. 그게 음악에 녹아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럼 자네 연주엔 삶이 담겨 있어. 그게 진짜야. 박 선배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손을 펴서 봤습니다. 주름이 잡힌 손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움직였어요. 선배님, 저 해볼게요. 그래, 그렇지. 자네답게 하면 돼. 떨려도요? 떨려도 괜찮아. 그것도 자네 모습이니까. 그날부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지금의 저로 충분하다고요. 반상의 날이 왔습니다. 행사장은 커뮤니티 홀이었어요.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죠.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 있었어요. 피아노가 무대 한쪽에 있었습니다. 조율은 미리 해뒀죠. 손이 차가웠어요. 소장님, 준비되셨어요? 김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죠. 네, 그런데 긴장되네요.
괜찮으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박 선배도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반상회가 시작됐습니다. 안건들이 하나씩 처리됐죠. 그리고 마지막이었어요. 이번엔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 관리소장님이 연주해 주실 거예요.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길이 길게 느껴졌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내려다봤어요. 하얀 건반이 빛났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한 곡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슈베르트 즉흥곡이었죠. 조용히 시작했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맑은 소리였어요. 두 번째 음을 이었죠.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이 사라졌죠. 오직 피아노와 저만 남았어요.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건반 위를 춤추듯 다녔죠. 40년의 시간이 녹아들었어요. 슬픔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요. 외로움도요. 모든 감정이 음악이 됐습니다. 객석을 힐끗 봤어요.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았고요. 어떤 분은 미소 지었죠. 곡이 절정으로 향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건반을 깊게 눌렀죠. 울림이 크게 퍼졌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어요. 여운이 남았죠. 한참 고요했습니다. 그때 박수가 터졌어요. 우레 같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어요. 울컥했죠. 소장님, 정말 감동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잘 치실 줄 몰랐어요. 여기저기서 말이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 선배가 다가왔어요.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도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자네가 해낸 거야. 김 대표도 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들 감동받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종종 들려주세요. 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관리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주민을 만났죠. 소장님, 어제 연주 정말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또 누가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저희 아이가 어제 연주 듣고 피아노 배우고 싶대요. 그래요? 잘 됐네요. 소장님 덕분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했어요. 전엔 없던 일이었죠. 점심때 관리소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죠. 뭐지? 열어봤습니다. 커피 선물 세트였어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장님, 어제 좋은 연주 감사합니다. 503호 드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오후엔 또 다른 선물이 왔어요. 직접 구운 빵이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만든 건데요. 맛있게 드세요. 702호 할머니셨어요. 빵을 주시더니 가셨습니다. 빵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죠. 저녁 무렵 김 대표가 왔어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장님, 요즘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복도에서 인사하는 분들 엄청 늘었어요. 다들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요? 소장님 연주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고요. 아파트가 따뜻해진 것 같대요. 김 대표 말에 뭉클했어요. 제 연주가 그런 영향을 줬다니요. 소장님,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기적으로요? 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글쎄요, 제가 부담 갖지 마세요. 짧게라도 괜찮아요. 김 대표가 간절히 바라봤어요. 거절하기 어려웠죠.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날 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쓰레기장은 아니었어요. 커뮤니티홀에 피아노를 옮겨놨거든요.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조용히 한 곡 연주했어요. 누가 듣진 않았지만요. 그냥 치고 싶었습니다. 연주하면서 생각했어요. 음악이 사람들을 이어주는구나. 제가 준 게 아니라요. 받은 거였습니다. 외로움도 덜했어요.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죠.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관리소장이 아닌 장도연으로요. 사람들이 저를 봐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누굴 만날지 궁금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도요. 피아노는 제 친구가 됐습니다. 매일 한 곡씩 쳤어요. 아침에도 치고요. 밤에도 쳤죠. 손가락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유연해진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제 삶이 됐어요. 박 선배가 말했죠. 도연아, 자네 요즘 표정 좋아. 그래요? 응, 예전엔 딱딱했는데 지금은 부드러워. 선배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자네가 용기 낸 거지. 둘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관리소에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실이었어요. 장 소장님, 피아노 관련 민원 들어왔습니다. 민원이요? 네, 오성자 씨께서 제기하셨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민원 내용을 봤습니다. 길게 적혀 있었어요. 공동공간 사유화, 소음 발생, 규정 위반.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오 씨는 늘 불만이 많았으니까요. 오후에 오 씨가 관리소로 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소장님, 그 피아노 언제 치울 거예요? 오 씨,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연주 시간은 저녁 7시 이후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싫어요. 공동 공간을 왜 마음대로 써요? 오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정시키려 했지만 어려웠어요. 오 씨, 일단 다른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의견은 무슨 의견이에요? 규정이 우선이죠. 하지만 2주 안에 치우세요.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만들 겁니다. 오 씨가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머리가 아팠죠. 저녁에 박 선배를 만났어요.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나왔어? 네, 민원까지 넣었어요. 도연아, 넌 어쩔 거야? 모르겠어요. 규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 선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주민들 의견 모아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할 거야. 그래도 오 씨가, 오 씨 한 명이 전체를 막을 순 없어. 박 선배 말이 맞았어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김 대표를 만났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장님, 그럼 서명 받아볼까요? 서명이요? 네, 피아노 유지 찬성 서명이요. 제가 돌아볼게요. 그래도 되겠어요? 물론이죠.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김 대표가 적극적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이틀 뒤 김 대표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전체 세대의 70%가 서명했어요. 정말요? 네, 다들 피아노 있어서 좋다고 하세요. 서명지를 받습니다. 빼곡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소장님 덕분에 아파트가 달라졌어요. 서명지를 들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했어요.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 날이 왔습니다. 오 씨도 참석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규정 위반이라고요. 오 씨, 과반수가 찬성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말했어요. 서명지를 보여줬죠.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에요. 주민들 의견이 우선입니다. 피아노는 유지하기로 결정됐어요. 오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에 나와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장님, 박 선배가 다가왔어요.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됐어. 자네 이겼어. 선배님,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맞아, 우리 다 같이 이긴 거지. 둘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그 후로 커뮤니티 홀은 달라졌습니다. 피아노가 정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요. 작은 음악회가 열렸죠. 첫 음악회 날이었어요. 의자를 빼곡히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소장님, 오늘 뭐 연주하세요? 쇼팽 야상곡입니다. 와, 기대되네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앉았어요. 할머니들도 오셨죠. 청년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박 선배가 무대로 나왔어요. 손에 플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제가 먼저 한 곡 하겠습니다. 플루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맑고 깨끗한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미소 지었죠.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죠. 쇼팽의 야상곡이 흘렀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선율이었습니다. 객석은 고요했죠.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봤어요. 눈을 감고 듣는 분도 있었고요. 아이를 안고 흔드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소중했어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죠. 나이도 직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죠. 소장님,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음 달도 기대할게요. 사람들이 하나씩 인사하고 갔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김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옆에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소장님, 다음 달엔 제가 시 낭독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좋은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음악만큼 좋은 건 문학이잖아요. 김 대표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행사가 끝나고 정리했습니다. 박 선배가 도와줬어요. 도연아, 행복해 보여. 네, 정말 행복해요. 자네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선배님이 계셨으니까 가능했어요. 둘이 피아노를 닦았습니다. 건반이 반짝였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66년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을 숨어 살았어요. 과거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음악을 다시 만났습니다. 용기도 얻었고요. 무엇보다 이웃을 알게 됐어요. 함께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관리소장 장도연이 아니에요. 사람 장도연으로 살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장도연으로요. 손을 펴서 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건반을 누를 수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였죠. 내일도 기대됐어요.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웃들도 기다리고요.
저도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습니다. 버려졌던 피아노가요. 제게 두 번째 삶을 줬습니다. 음악이 준 선물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66세 장도연의 두 번째 인생이요.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